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운동과 신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건 운동 말고 우리가 집안일 같이 집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장기적으로는 사망률이 점점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고요. 하루에 15분 정도의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14% 정도의 사망률 감소를 볼 수 있고요. 하루에 90분 이상 운동을 꾸준하게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도의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등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비교해서 보면, 고강도 운동은 적게 해도 그 운동을 효과를 굉장히 볼 수 있고, 효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무리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등도 운동만 꾸준하게 하셔도 사망률 감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우리가 운동과 신체 활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보면, 우리가 그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보면 되게 그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NET라고 하는 거하고 운동하고 두 가지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NET라고 하는 건 신체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신체 활동을 많이 해도 운동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정상인 사람들, 체중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407분으로 굉장히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시간이 526분인데, 비만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170분 이상 적고요. 그 다음에 서 있거나 움직이는 시간도 괴당 150분 이상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정도의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비만이 적은 걸 볼 수 있고요. 비만한 사람은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긴 거를 관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앉아있기가 거의 에너지를 소비 않고 서 있는 거는 조금만 더 소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집안일 하거나 아니면 뭐 산책하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로 집안일도 우리가 그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집안일을 굉장히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물론 하기 싫기는 하지만 그것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운동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뭐 요리나 아니면 청소나 빨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효과가 좋은 게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가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천천히 걷기 순으로 운동 효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비교해서 보면 앉아 있는 것에서 서 있기나 움직이기만 해도 효과가 있고, 계단 오르기나 빨리 걷기가 효과가 좋은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으면 좋겠냐면, 어르신의 신체 활동 지침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150분 정도 이상 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하면 300번 해도 좋겠지만 적어도 150분 이상 운동했으면 좋겠고, 아까 불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강도 신체 운동을 한다 그러면 되게 75분 이상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되게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아까 빨리 걷기 같은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제일 효과가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하면 굉장히 고강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정도가 하면 그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강도의 신체 활동은 대표적인 게 그 등산이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 같은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그 빨리 걷기보다 좀 더 빨리 뛰는 조깅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이거는 건강한 어르신들 중에서 운동에 익숙하신 분들이 한다면 일주일에 75분 정도 하시면 150분 반 하는 정도의 똑같은 그 에너지 소모를 경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 효과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10분 이상 나누어서 지속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일주일에 뭐 주말에 운동하시는 거 등산을 간다고 가정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3시간 정도 이상 들어가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운동량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10분 이상 나눠서 일주일에 하루에 30분씩 5번 이상 나눠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실은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2번 이상 했으면 좋겠고, 평형성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낙상이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력 운동하고 평행성 운동을 병행하시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계단 오르기 같은 근력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행성 운동은 옆으로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그런 운동을 하셔서 근력 운동을 겸해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운동, 평행성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바빠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운동할 시간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남는 시간에 운동하는 생각 버리고 먼저 운동부터 하고 남는 시간에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 운동이 진짜로 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게 실제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운동 대신 움직이기를 늘리고 걷기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몸이 불편해서 운동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운동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운동하기 전에 그럼 먼저 진찰부터 해보셔야 돼요. 운동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진찰이 뭐냐면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열심히 심하게 운동을 해도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검사, 운동 부하 검사라는 거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나 어디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강도 운동을 중간중간 쉬면서 평지 걷기 같은 이런 운동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한 번씩 보면 69세 남자 환자가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지금 집에 앉아서 TV 보거나 노인정에서 친구하고 이야기 같은 걸 하시고 있고요. 지금 먹는 약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게 운동부하 검사입니다. 운동부하 검사는 원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심전도를 붙이고 우리가 걷거나 뛰게 해서 이 사람이 운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운동부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냐면 맥박수를 올리는 거예요. 연세에 비해서 되게 여러분들 같은 60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110회 정도를 맥박을 올려서 그거를 110회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에 통증은 없는지 아니면 심전도에서 혈액 공급이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심장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분께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부터 시작하고 주위에 근육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동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뭔지 확인해서 보면 먼저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셔야 돼요.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 되게 근육 운동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역기를 심하게 들거나 누워서 그 발로 밀어 올리는 이런 운동하면 굉장히 혈압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피해서 무산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건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은 꼭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것으로 무산소 운동, 근육 운동을 주로 해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 강도는 되게 심박수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회 정도 넘지 않도록만 하시면 크게 무리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이 익숙하셔서 그렇게 되시다면 차차차차 운동 심박수를 조금 늘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맨 처음에 시작하신다면 이 정도가 여러분들 어르신들한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맥박수입니다. 운동에서는 주당 3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지속 시간은 30분 이상 이런 운동을 하고요. 준비 운동 10분, 정리 운동 10분 되게 이렇게 해서 40분, 50분 되게 1시간 내외를 운동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쟀을 때 180에 110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운동하시면 안 되는 지금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때는 약물 치료를 해서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우선입니다. 혈압약이라고 하는 거는 혈압약을 먹었을 때만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계속 떨어지지 않으니까 되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걸 계속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심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는 몇 가지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고혈압하고 관계돼서. 첫 번째는 운동부하 검사를 언제 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 하시는 점인데요.
운동보호검사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심장이 우리가 하는 운동을 버틸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협심증하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에 관련된 검사예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게 가슴의 통증, 그다음에 뭐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주로 검사를 권유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협심증이 많이 생기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담배 피는 분, 운동 부족, 아니면은 이제 아이가 들거나 남자들한테만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두세 가지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연세 드신 남자분이 담배 피고 혈압약을 먹는다면 그 증상이 없어도 한번 운동부하 검사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서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센 운동을, 근육 운동을 하시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사하는 걸 권유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실제로 운동을 하면 혈압이 떨어지는지, 내가 실제로 운동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지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지를 여쭤보시는 경우,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중이나 그 다음에 혈압 직후에는 혈압이 조금 올라가세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운동의 효과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다 갑자기 멈추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 후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런닝머신 같은 걸 하신다 그러면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요. 되게 키로수를 천천히 떨어뜨려서 정리 운동을 하면서 런닝머신을 멈추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 후에 혈압 저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에 30분 정도, 그 다음에 거의 매일 운동한다면 장기적으로는 10 정도의 혈압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드릴 분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되게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되게 양쪽 무릎의 통증, 아니면 한쪽 무릎의 통증, 이런 것들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분은 7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을 약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진통소염제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27.2라고 하는 건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비만은 아니지만 좀 보기 좋은 정도의 비만을 과체중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이분은 지금 70대 때 정도의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셨고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운동이 중요한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단은 지금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셨잖아요. 계단을 내려가는 게 제일 불편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나쁜 게 뭐냐면 쪼그려 앉는 것처럼 무릎을 아주 심하게 구부리는 게 사실은 무릎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거든요. 그거를 안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평지 걷기를 권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은 건 고정식 자전거가 위험하지 않은데, 앉은 상태에서 발을 완전히 뻗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안장을 약간 높여서 무릎 위에 완전히 피도록 해야 되고, 구부린 상태에서 페달을 완전히 밟지 못하면 그 구부러진 무릎 때문에 통증이 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중 운동이 좋을 수 있는데, 수중 체조나 수영에서 평형은 피하시면 좋겠어요. 무릎을 많이 굳히는 그런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처방을 한다면 걷기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경이 되시면 수영 같은 걸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하는 수중 체조 같은 게 굉장히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니까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근육 운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실은 무리하지 않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이 굉장히 무릎에 좋거든요. 무릎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무릎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운동 처방 센터 같은 데서 배우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주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노인 낙상 예방 운동인데요. 여기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데,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때 지금 효과가 있는 부분이 허리하고 이 허벅지 부분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으세요. 힘이 없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세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근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찰하는 그 포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는 좀 쉬워하시면 앞발을 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세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엉덩이에 운동을 대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고 좀 더 자신 있으면 엉덩이를 안 대시면 굉장히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분은 조금 무릎에 무리가 가실 수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이 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안 돼. 요거보다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면 안 되세요. 그래서 무릎의 통증이 조금 더 심한 분들은 무릎을 직각으로 유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각으로 유지하는 그 스쿼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릎을 직각으로 유지하면서 스쿼트를 하려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앞으로 점점 구부러져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그 어르신들이 하는 스쿼트를 배우시게 되면 무릎을 구부리지 않으면서 조금 더 앞으로 기울여서 구부리시면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스쿼트를 하시면서 허벅지 운동을 굉장히 키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이렇게 책상에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쪽 무릎을 들고 쓰는 거잖아요. 제일 약하게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쪽 발을 이렇게 무릎을 댔는데 제일 약하게 하는 건 뭐냐면 두 손을 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교대로 하시면 이쪽 첫 번째로는 지지고 있는 발에 그 근육 운동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평형 운동도 같이 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한쪽 발을 떼고 하시면 좋겠고요. 반대쪽 발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자신 있다, 잘한다 그러시면 안 잡고 이렇게 하시는 평형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실 수 있다면 근육 운동하고 평형 운동 같이 겸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가정이나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노인들의 낙상 예방 운동이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하셨으면 하는 게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허리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한테 필요한 운동이 뭐냐면 유산소 운동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고 유연성 운동하고 균형 운동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산소 운동은 걷기가 제일 쉽게 할 수 있고 수영, 그 다음에 수중 체조 이런 거 하시면 좋겠고 근력 강화 운동은 계단 오르기를 할 수 있으면 근력 강화 운동이 되는데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면 절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무릎 와서.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무릎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90도 이상 꺾이지 않도록 잘 하면서 하시면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66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20년째 당뇨 진단 치료 중인데 당화혈색소가 8.2%예요. 8.2%는 정상 범위가 얼마죠? 되게 6.5%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6.5% 이하가 유지고 그 다음에 적어도 7% 이하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은 최근에 갑자기 뭐 7%, 6.8, 6.9 하다가 8.2%로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의사가 운동을 좀 더 늘려야겠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좀 늘려야겠다. 약도 이게 지금 8.2 정도 되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약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은 지금 약을 늘리지 않고 운동을 늘려서 그 당뇨를 조절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세요. 현재는 주말에만 등산을 하고 있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당뇨 환자가 운동하는데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저혈당이세요. 그래서 저혈당이 어떤 분들한테 많이 오시냐면 저혈당이 그 위험성이 큰 약물이 있어요. 제일 위험성이 큰 거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이 저혈당 위험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마릴이라고 하는 약품으로 대표되는 우리 체중에서 인슐린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당뇨약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저혈당이 위험이 큰 약이 아닌지 점검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이 큰 위험성이 있느냐면 반드시 저혈당의 예방을 위해서 식사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면 혈당이 떨어져서 실제로 저혈당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저혈당하고 고혈당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저혈당이 훨씬 더 위험하세요. 저혈당은 심지어는 정신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더 위험하니까 차라리 고혈당이 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혈당은 예방하시는 게 좋겠으니까 식사 후에 운동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처럼 지금 운동량을 늘리던가 하면 운동보아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말에 등산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는 측면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운동보호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30분 운동하시면 좋겠고, 신체 운동을 늘리도록 중강도에 빨리 걷기를 했으면 좋겠고, 익숙하면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말에만 시간이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늘려야 되겠고, 그게 매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30분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분 운동하면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중강도에 빨리 걷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익숙하면 늘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필수인 거를 당뇨 환자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근력 운동할 때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많이 분들이 무릎이 많이 아픈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놓고 보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건 그냥 걷기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빨리 걷기 하는 건 꼭 하셔야 되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중에서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 무릎에 무리 가지 않도록 수영, 그 다음에 수중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영하면서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면 평형은 많이 하지 않도록 나중에 자유형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운동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릎에 무리 가지 않도록 하는 스쿼트가 있기는 해요. 무릎에 무리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스쿼트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이 90도 이상 꺾이지 않도록만 하면, 그 좀 자세가 원래 하는 스쿼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는 건데 허리를 좀 구부리면서 하시면 실제로 그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무릎 운동을, 그 근육 운동을 해서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허벅지를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무릎 통증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 무리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허벅지를 늘릴 수 있는 근육 운동을 병행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혈당을 조심하셔야 되니까, 저혈당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복 시하는 운동 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 조심하시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 중에서 유산소 운동은 하지 않고 근육 운동만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근육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고 집안일이라도 하는 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집안일조차도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집안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빨래, 청소 이런 것들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